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로봇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입장에서 현재까지 참고할 만한 책이라든지 동영상 강의가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아예 전공 수준의 너무 어려운 책이나 강의라든지 아니면 유아나 아동 대상으로 한 너무 쉬운 그런 강의나 책만 있죠.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물리학 가운데서 특히 로봇과 관련된 그 물리학의 개념을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로봇과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속력과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운동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른이 있네요. 이 어른은 키가 170cm라고 합니다. 자, 이 어른은 키가 클까요? 작은가요? 네, 이 어른은 키가 크다고도 볼 수 있고 작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어린아이와 비교해보면 이 170cm의 이 어른은 키가 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구 선수하고 비교하면 키가 작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상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학에서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로봇이 있죠. 이 로봇은 정지해 있을까요? 아니면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정지해 있다고요?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 둘 다 맞아요. 자, 정지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제 책상이거든요. 책상 위에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로봇은 정지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요? 그거는 태양에 대해서는 이 로봇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태양에 대해서는 시속 30km/s라는 엄청난 속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속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 말하는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단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1초가 될 수도 있고요.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동 거리는 뭐 센티미터 혹은 뭐 미터,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초에 몇 센티미터 이동했느냐 혹은 1분에 몇 미터 이동했느냐 아니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 이동했느냐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간 속력이 있고 평균 속력이 있어요. 순간 속력이라 하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차에 탔을 때 계기판이라고 하죠. 계기판에 보면 이렇게 속력계가 있어요. 속력계의 바늘이 어떠냐면 차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빨리 움직이고 어떨 때는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그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속력계의 바늘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죠. 이게 바로 순간 속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 평균 속력이라 하면 이동한 총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 갈 때 이런 개념을 많이 써요. 자, 서울에서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부산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동한 총 거리가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한 총 거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 400km예요. 400km. 자, 걸린 시간이 예를 들면 5시간이 걸렸습니다. 400km를 5시간에 간 거죠. 그러면 이 공식대로 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면 80km/h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인데요. 평균 속력의 80km/h라는 것은 이 자동차가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80km/h라는 속력으로만 쭉 달린 것이 아니라 서울의 도심에 막히는 지역에서는 막 기어가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막 110, 120까지 달리다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거의 다 와가서는 주차하느라고 막 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속력이 엄청나게 변화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동한 총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속력은 순간 속력이 있고 평균 속력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속력과 속도.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속력과 속도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뭐냐? 속도의 정의를 알아보면 속력은 속력인데 무엇이 포함된 속력이냐면 방향이 포함된 속력을 속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5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력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북쪽으로 자동차가 5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쪽으로라는 방향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속도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운동하는가 이거를 가리키는 게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두 대의 차가 있죠. 제 드림카입니다. 여기 한 차는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력이 50km/h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차는 서쪽으로 5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자동차의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속도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린 겁니다. 물론 현재 지금 속력계가 가리키는 바늘의 숫자는 똑같습니다. 50, 50. 그러니까 속력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속도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속도라는 것은 이 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걸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속도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쓸 때가 바로 운전할 때예요. 추월 가속이 좋다, 추월 가속이 나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때 보면 경차를 가지고 추월을 할 때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아주 느긋하게 속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중형차를 밟아보면 정말 엑셀을 밟는 만큼 속도가 바로바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자는 가속이 느린 거고 후자는 가속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속도에 관련된 퀴즈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A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자동차는 정지 상태에서 5초 만에 50km/h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자동차는 정지 상태에서 10초 만에 70km/h의 속력에 도달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자동차의 가속도가 좋을까요? 자, 이거는 좀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A 자동차입니다. 자,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죠. 정지의 상태에서 5초 만에 이 속도에 도달했으니까 걸린 시간은 5초예요. 5초.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력이 50, 처음 속력이 정지 상태니까 0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0. 단위까지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B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초 만에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10초예요. 그리고 나중 속력이 70,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처음은 0. 그러면 결국에는 7. 단위까지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끝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력은
속력은 B 자동차가 지금 빠릅니다. 70이고 A는 50이니까 속력 자체만 비교해 본다면 B 자동차가 빠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뭘 물어봤냐면 어느 자동차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라고 물어봤죠. 즉 가속도가 더 큰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자동차가 가속이 좋은 거예요? 바로 A라는 자동차가 B라는 자동차에 비해서 가속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속력과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